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을 숭상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토론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계속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인 뉴진스 사태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많은 그 각자의 견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법률적인 견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팬의 견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풍성한 갈등이 있는 토론은 부재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이제 그럼 각자 오늘 제가 사회를 볼 거고 각자 패널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찬성 측 민승현 소개. 예, 저는 작은 음악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 뭐 클럽 술집 장사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정승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뉴진스 팬 약간 좀 뉴진스 팬이고 그 이제 전공이 또 약간 문화 콘텐츠 쪽이어가지고 좀 기획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케이. 먼저 나의 주장을 한번 펼쳐봐도 될까?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는 법치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 네. 예전에 원시 시대 때는 막 힘센 사람이 짱이고 이러면 그 사람 말 아니면은 혼나고 왕 권력 있는 사람이 짱이면은 그 사람한테 다 굽신굽신 그래야 되고 지금 뉴진스가 권력이 됐다 왕이 됐다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을 무시하고 인기와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나는 극단적으로 바라봐. 내 빗대서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브에 들어갔어. 우리 하이브한테 시프트 교육 사주세요 해가지고 하이브가 우리 사줘가지고 와 대박 고맙습니다 이제 떴다 우리 이제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광고 하나 인스타 광고 하나 돌리기도 힘드니까 하이브에 투자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떴어. 뜨고 난 뒤에 아씨 원래부터 사실 우리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원래부터 사실 하이브 아니었어도 또 됐을 것 같은데 괜히 투자 받았나? 그냥 야 나가자 그냥 하이브 딴지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자 라고 받아들여져. 물론 그 사이에 자범들은 아마 있었다고 생각해. 방과 민 사이에 내가 느꼈을 때는 그 두 사람은 그냥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결이 안 맞으니까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뭐 어떻게 안 맞았겠지.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맞으면 일을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법대로 하면 된다고 나 생각해. 법적으로 이제 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물고 나가면 돼. 안 맞네. 계약을 내가 파기하고 그 파기에 대한 책임 내가 질게. 나갈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거 그 계약 책임 나한테 없다. 나한테 없고 이거는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는 거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나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이제 처음에 이 사태가 생긴 이유는 애초에 민희진 씨를 이제 약간 마녀처럼 몰아서 마치 사람이 뭐 경영 탈취를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여론전이 시작이 됐고 그거에 대한 방어로 인해서 한 개인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거고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오히려 얘네를 데리고 따로 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피프티 사태로 인해서 뭔가 누 프로듀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살벌한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라고 하면 민희진 씨가 굳이 뉴진스를 데리고 따로 회사를 나가서 차렸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이 뭘까라고 한다면 조금 더 프로듀싱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 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굳이 그렇진 않고 이제 먼저 그 여론전을 통해서 민희진 씨를 되게 이상하고 뭔가 되게 경영 탈취하려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이브에서 여론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방어전으로 나와서 일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뉴진스가 지금 그 하이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뭐 내부 문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뉴 버리고 뭐 새로 판짜면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근거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그냥 민희진 씨가 방시혁 씨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밖에 좀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성기에 있고 뭐 월드 투어도 앞두고 있으면은 수익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하이브 자산 중에 그 뉴진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뉴를 버린다? 이 말은
그냥 나는 너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너희를 밀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춤을 너무 사랑하고 이 음악 자체가 너무 좋고 함께 일하는 프로듀서랑 너무 합이 좋았고 너무 가족 같았고 이런 사람들 간의 그 커뮤니티를 다 깨버리려고 같이 일했던 뮤직비디오 감독한테 막 소송 걸고 뭐 아니면 뭐 누구 뭐 해고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당연히 저 같아도 제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을까? 왜냐면 난 일을 열심히 했고 정말 피 터지게 했고 그만큼 성과도 높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마디는 못할 망정 뭐 인사도 안 받아주고 뭐 안면인식장애다 이런 말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이러고 있고 하니까 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이 5년인가 몇 년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29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사실상- 가장 황금기 같은 또 나이를 먹게 되면 또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예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이돌은 그 사람 그 하나의 그 퍼스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가 구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되게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뭐 100% 저도 옳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완전히 묻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그냥 민진 씨는 이상한 사람이 돼 있을 거고 마치 경영권 탈취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난 사람처럼 매체에서 만들어 버렸겠죠. 만약에 민진 씨가 그 정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한 개인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낸 거였는데 저는 법이라는 거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뭐 계약 서로 협의를 해서 뭐 7년의 계약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을 만에 대한 터전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전제인데 뉴 버리고 새로 짜면 되니 뭐 이런 물건들이 발견되고 자신의 연습생 생활 때 했던 되게 뭔가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막 공개를 해버리고 뭐 아니면 뭐 의료 자료들 개인정보까지 다 노출해버리고 근데 그런 거를 기자들한테 주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5년 동안 일을 하겠어요. 그것도 황금 같은 시기를. 저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아 그러면은 지금 이 민승현님의 견해는 민희진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초법적 권한? 권 뭐 움켜쥐었다. 아니 없는 권한, 거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어.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 법 위에 이렇게 좀 이해한 거 아닌가요? 하려고 하고 있지. 하려고 하고 있다. 바벨탑.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음악계의 내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음악계는 아니고 예. 아이돌 산업. 아이돌 엔터 산업. 엔터계의 내란인 모의였다. 뭐 엔터 실제 산업. 내란 시도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거의 그 정도라고 나는 봐. 어, 그리고 예. 이제 마저 아까 전에 했던 얘기에서 내가 혹시 좀 이어서 마저 예. 해도 될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처음에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이제 그거를 뉴스를 냈죠. 예, 이거 예. 민을 해임하겠다. 예. 그게 근데 정확히 내가 순서를 알지 못해. 어찌됐든 우리가 불점이에요. 우리가 아는 정도가 딱 대중적으로 아는 그 정도일 거란 말이야. 대중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서. 네. 순서가 뉴 하이브가 먼저 아마 그거를 퍼뜨렸던 걸로 알고 있어. 네. 그런데 하이브가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결국 그 내부 문건 때문이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감사하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이브가 감사하게 된 계기는 대중들이 하이브의 내부 문건인 뉴 버리고 새로 판짜면 될 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처럼 하이브는 미니진의 내부 문건을 보고 분노했던 거야. 그리고 뉴 버리고 새로 짜면 되는 거는 나중에 또 나온 얘기야. 이 일이 일어난 뒤에 됐다. 그냥 됐다 버리고 그냥 새로 하자. 우리 좆되긴 했는데 그냥 뉴 버리고 판 짜자. 이 일인 거야. 그때 미니진이 자꾸 이게 반말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합시다. 예. 근데 이제 미니진이 그때 이제 자기 이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눴죠. 하이브 그냥 나가자. 야 그냥 여기 나가자. 아 씨발 우리 막 대우도 잘 안 해주고 우리 애들 뭐 발매도 똑바로 신경 안 써주고 뭐 이런 얘기가 했었고 여기서 했으면 끝이면 몰라. 이 정도 얘기해서. 그런데 그거를 야 니 진짜 한번 준비해봐. 그 결국에 진짜 준비한 그 서류가 나왔어. 문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를 한 거다.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 살인 법에서도 그 의도를 중요하게 보잖아. 내가 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범이라고 해야 될까?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 그렇지. 범행을 저지르는 의도가 있었다 이거지. 의도가 있었기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살인 미수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 우발적 살인이랑 진짜 내가 인마를 죽이고 싶어서 밤에 기다렸다가 전마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가로등 없는 데서 찔러야겠어. 실행하진 않았어. 하지만 그 계획한 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를 또 다르게 판단하잖아. 이게 결국에는 문서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어떤 법률적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한 흔적이 나오는 상당히 디테일한 일단 여기까지가 나의 추정. 그러면 일단 승하가 얘기했던 이 미니진에 대한 이야기는 정당방위였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 하이브가 행사한 어떤 폭력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어쩌면 약자로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애초에 어떤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희진이 반대로 하이브에게 내란을 그렇지. 시도했다. 모의했다. 모의 정도지. 저는 그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단순히 인사를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최초의 그 갈등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봤을 때 방시혁 씨의 그런 걸 봤을 때 좀 근데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JYP에서도 이제 되게 유능한 프로듀서였고 히트곡도 티아라 노래 중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도 냈었고 BTS라는 성공 신화를 낸 데 있어서 그가 프로듀싱한 게 너무나 큰 역할이었겠죠. 그리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사람은 환경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그 시스템은 내 말이 곧 이제 모두가 이걸 따라줘야만 하는 권위적인. 예. 근데 그냥 잘하면 칭찬해주고 더 이끌어내고 나도 본받고 같이 커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만약에 방시혁 씨의 리더십을 활용했다라면 넌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유진스의 노래가 그렇게 멋진 노래가 완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민희진 씨가 그 아이들의 그런 개인적인 것들까지 다 이해하고 그런 걸 종합하고 여러 뮤지션들의 이야기들을 다 물론 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추측이지만 다 그렇게 모아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을 건데 아예 그러니까 방시혁 씨 같은 경우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너무 대단하셔서 다 만들어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민희진 씨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게임업계에 온 사람이 아이돌 산업을 다 돈으로 물들이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이제 갈등이 되게 심하게 불거진 게 아마 그 아일릿이라는 전 그 아티스트들도 일종의 피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예. 근데 그리고 또 민희 씨가 아일릿을 또 저격하게 된 것도 저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도 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고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그 아일릿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카피를 했다라는 의혹이 왜냐면 기획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도어 직원도 그 민희진 씨 회사 직원도 그 말을 했잖아요. 그 기획서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넘겼다. 그러면은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되고 포맷이 똑같고 뭐 이렇게 한데 그거에 대한 당연히 반감이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사내 메일을 보냈는데 그날 바로 다음 감사가 들어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의해서 그녀가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왜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껴라는 어떤 좀 창의적인 왜냐면 그 대안이 이 회사를 흔들기 위해서 민희 씨가 그걸 보냈을까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속해 있는 회사고 내 회사가 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법에서 했었던 건의였겠죠. 근데 그거를 다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었겠죠. 왜냐면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다 방시혁 씨 하면서 방시혁님 하면서 다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였을 테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은 일이죠. 당연히 일은 일인데 그런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란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이미 그게 다 혐의가 없다라는 단순한 그냥 뭐 퇴사에 대한 모의 그냥 뭐 나가자 그냥 이렇게 한 정도라는 식으로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제 법원이 허용을 했고 그래서 효력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건 하이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민희 씨를 해임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어도어라는 회사의 그 하이브 사람들을 다 누구를 해임하고 다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민희 씨를 해임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결정을 지금 뒤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원래 그 사장이라는 거는 그 회사를 잘 운영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게 주주에 대한 환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이익이 늘고 그럼 주가도 오르겠죠. 그럼 그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이익인데 이제 그 사장은 어쨌든 사장의 역할은 일을 잘하는 건데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해임을 하고 갑자기 엉뚱한 인사팀 전문가를 사장의 그 자리 대표에 앉힌다? 그러면 이 의도는 이 회사를 잘 굴러가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고 그럼 주주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브를 믿고서 한 주에 20만 원씩 하는 돈을 몇백을 넣으신 분도 있고 몇천을 넣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 그 넣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그거 전에 몇천억씩 그렇게 가져간 방시혁 씨는 뭐 입장문 냈을 때는 뭐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공개 보고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그래서 국정감사에 불러간 거잖아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내란을 주도했던 방시혁 씨는 방시혁 씨가 불려진 게 아니고 다 대리인들로 다 채웠어요. 다 채워서 국회의원들한테 엄청 혼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는 민희진 씨가 아니라 오히려 방시혁 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돈과 일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누군가를 굉장히 강요하고 푸시해야 한다든지 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민희진 씨가 돈 때문에 충분히 풍족한 사람이에요. 뭘 더 얻겠다고 돈 때문에 그들을 탈취하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뭐 뇌를 버리겠다고 카피해가지고 다른 그룹을 만들어내고 내 작업물 소중한 작업물을 뜯어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카피작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게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한 걸 한 거고 심지어 그리고 그녀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을 그렇게 브랜딩하고 싶은 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간 거예요. 정당 방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본질은 그러니까 되게 디덕션한 사람이랑 인덕션한 사람이 부딪혔다. 근데 그거를 부딪히는 과정에서 디덕션한 사람은 이 인덕션한 사람의 것을 절대 존중하지 않았고 물론 인덕션한 사람도 디덕션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냥 민희진 씨는 원래 그 법원 가처분 판결 나고서도 한동안 회사 생활 잘했어요. 근데 먼저 자른 게 또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리더라고 하면 좀 더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하이브가 더 커지는 거지. 만약에 하이브가 뉴진스를 품고 어도어를 품었어 봐요. 거기에 뭐 그 인사팀 전문가 자리에 안 앉히고 민희진 씨 그냥 대표로 둔 상태로 그냥 현 상태로 유지했다고 봐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럼 하이브는 지금보다 더 큰 회사가 됐을걸요. 그러면은 더 아이돌 잘하는 사람들 근데 방시혁 씨도 마찬가지로 돈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무서웠으면은 뉴진스를 어떻게든 꼬셔서 얘 키울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이죠. 본인이 뭔가 정말 난 최고야, 나 최고인데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근데 너가 따라? 왜 안 따라? 그럼 나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 민희 씨는 반대로 그게 과연 옳을까? 방시혁 씨 그건 좋지 않아요. 그게 당신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기 때문에 네.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돈이 이미 그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다.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비싸서 표현했는데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를 100% 동의합니다. 그들이 이거 싸우는 거는 그들의 진짜 이고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일릿 얘기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이제 민희진이 열이 받은 부분이 이제 아일릿이 우리 뉴진스의 분위기나 그런 무드라든가 카피했다. 네. 그리고 알아보니까 기획서까지 가져갔더라. 네. 그렇게 지금 뉴진스도 결국 누군가를 따라한 겁니다. 어차피 완벽한 창조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1% 정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컨셉 근데 그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결론적으로 대중들에게 잘 먹히면은 그건 잘한 겁니다. 잘 만든 기획이고 잘 만든 작품입니다. 아일릿도 잘 한 거예요. 잘 만들었고 잘 먹혔어요. 그거 노래 좋아. 잘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고 그거는 장르적으로 나 봤을 때 뉴진스랑 이게 겹치는 거 없어요. 장르적으로는. 근데 여자 소녀들 컨셉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힙합 세상 다 따라해요. 갱갱하고 다 힙합적 문법.
아이돌적 문법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네. 그게 뉴진스가 뉴진스적 문법이라는 그 일종의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게 대단한 건데 이제 따라했다고 같은 회사인데 따라했다고 그게 열이 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파이는 마켓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게 풍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민진 씨가 인정했잖아요. SM에서 만약에 비슷한 컨셉을 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경쟁사는 그럴 수 있다. 아, 근데 경쟁사가 아니라 같은 회사인데 회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서울 시내 아니 한 동네에 이태원이라는 동네에 당장 지금 클럽 최고의 어떤 뭐랄까 피자를 팔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셋이서 지금 열심히 피자를 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하나 더 낸 거야. 네, 근데 갑자기 똑같은 맛에 비슷한 되게 똑같은 거의 않지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맛에 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단 이제 승아 같은 경우에는 이 승현 형 같은 경우에는 이그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어. 네. 내 말이. 네. 그래가지고 자 아까 왜 아일리시 등장해 그래서 민희진이 왜 화가 났었냐 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네. 아일리 아, 기분에 갑자기 그거 됐고 이제 그건데 물론 이제 그 아일리 르세라핌 그러니까 막말로 민희진 씨는 지금 여러 명을 줬다게 했어요. 여러 명을 지금 상처 입혔어. 근데 일단 아일릿의 그거에 그래서 아까 전에 아일릿 카피 논란에 대해서 민희진 본인이 화가 나고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거는 옳진 않았어요. 근데 예. 화가 난 이유 뭐냐? 예. 너무 커진 이고 때문이야. 어차피 알아.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완벽한 창작이라는 건 없다는 걸 다 알아. 우리가 만들 때도 결국에 다 레퍼런스를 삼고 이 세상에 레퍼런스가 다 있어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창작이라는 건 없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완전한 나의 창작물. 이건 개쩔어. 전 세계가 날 추앙해. 그런데 너네 나를 따라해. 감히 날 따라해? 나에게 도전해? 아니 근데 자. 그 미진 씨는 본인도 자신의 그 컨셉이 누군가를 참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는 했어요. 그런데 동의했는데 네. 결국에는 분노하게 된 이유 자아가 너무 비대해졌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내 같아도 그때 그 상황이 되면 그러겠어. 내가 그 사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떴어. 오두구가 떴어. 키몰이 떴어. 인간이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방에 대한 얘기인데 미스터 방이 결론적으로 나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에 굳이 원인을 찾자면은 결국에는 방이 문제야. 왜? 그냥 모든 조직이든 모든 그렇죠. 팀이든 그냥 대가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대가리 탓이야 무조건. 내가 내 팔이 닐 때렸어. 머리가 시킨 거야. 그냥 방이 그냥 방의 그릇이었어. 그냥 민이라는 사람은 원래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민희진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었어. 어떤 럭비공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냥 근데 그 사람을 결국에는 컨트롤하고 잘 주무르고 이거 하는 건 방의 재량이야. 근데 컨트롤하지 못했어. 컨트롤에 실패했어. 컨트롤 실패했는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 법 위법적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민의 이제 악수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얘기한 게 이제 방이 예를 들어서 좀 약간 폭력적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막 그렇게까지 주장했다고 난 생각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막 그냥 할 거 해봐라. 그런데 정해진 어떠한 시스템이라는 건 있다.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이유는 왜? 내 돈으로 했으니까. 아니면 너 돈으로 하면 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돼. 내 돈으로 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민일 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시간이 5년이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또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쩔 수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원래 대기업에서 사람들 내보낼 때 그냥 나가라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돌리거나 아니면 법을 이용한 사냥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방시혁이 마치 윤석열 같은 윤석열이 합법을 동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실. 검찰권을 동원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적을 암살하려 하고 정적을 유린하고 정적을 모두 다 짓밟으려 한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견해들이 많단 말이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합법적인 수단이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검찰권은. 민희진 씨가 퇴사하기 전에 몇 개월간 벌어졌던 일들 하나하나 살펴볼까? 뉴진스 그 이제 약간 청초하고 맑은 그 스토리를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 그거에 반하는 어떤 컨셉의 영상을 디스패치에 유포했고 사장 대표 자리에서 해임시켰지. 이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내용이었어. 그러면 승아 말은 아까 이제 승현이 형이 방시혁의 민희진의 비대해진 이곡을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승아는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자아가 비대해진 인간은 방시혁이었다. 본인의 알량한 이거를 계속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민희진을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니 근데 뉴진스조차 방시혁 씨를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뉴진스조차 뭐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나도 느낌 아닌가? 이해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페임이나 어떤 명성을 얻게 됐을 때 약간 그게 주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근데 이해도 어쨌든 하고. 그 자아가 비대해진 건 방시혁 쪽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하지만 내가 그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비판할 상황을. 수 있는 부분은 어. 그렇다고 한들 이제 한 사람들의 인간의 삶에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승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법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이 허용되어도 되느냐? 모든 종류의 비양심이 허용되어도 되느냐?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인데 법은 최소한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치. 일단 최소한으로 지켜야 최소한이기 할 거. 때문에 내 말은 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승하 말은 지금 이 법 안에서 온갖 폭력을 자행한 이런 도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방시혁의 지금 일련의 이 행동들이었다.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승현 형은 여기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방이 권위적이었고 아까 전에 연역적이었고 이제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독재적이고 그게 내가 느꼈을 때 창업자들의 특징이야. 창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도 하는 거야. 방이 만든 성과를 절대 또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런 성과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특성을 비난한다면은 민희진도 그런 사람이야 사실. 민희진도 그 똑같이 행동을 한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법 안에서의 폭력 민희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폭력을 민희진도 정당화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인기까지 얻어서 법 테두리 바깥으로도 나갔어 이 사람은. 법 안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또 맨 처음 그럼 초기 애초에 뭐 인사팀에서 잘리고 말고 이미 이거는 이미 사이가 이미 빠그라진 상태였어. 그 이후의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미 사이가 박살이 났어. 이미 우리는 이혼한 관계 사실상 이혼인데 애 때문에 지금 어쩌니 많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사실상 이 관계는 끝이 났어. 언제부터 그냥 민희진 이 뭐 불만 얘기 자기 원래라면 아마 맨 처음에 이거였을 거야. 내부 문건 내부 고발로 자기 내부 고발해서 자기 찍혔어요. 자기 왕따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내부 고발이 그런 거였대. CD 그거 억지 CD 판매 뭐 이런 거 CD 판매랑 뭐 밀어내기 음반 밀어내기 일종의 그러니까 민희진의 피해망상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피해망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망상까지는 아니어도 좀 과장했다. 아니 민희진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으로 결국에는 이 사이가 빠그러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됐고 네가 나를 잘랐느니 거기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거는 그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돼. 그건 이제 법 해석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말고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A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안 되고 B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고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이제 해석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줄 문제들이야. 그리고 법 안에서 폭력 뭐 그런 거는 민도 똑같이 행했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이 된 게 그거다 이거지. 처음 시작부터 애초에 이런 문제를 안 만들었어야 됐다. 안 만들려면 애초부터 방이 잘했거나 방이 잘했으면 됐거나 아니면 민이 자기의 주제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결국 투자를 받은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해서 됐어. 그걸 알고 자기가 결국 남의 돈으로 하려면은 잘 주물러 잘 이 상황을 내가 어찌됐든 열받지만 내가 니네 돈으로 일하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나가서 내 거 차려야지. 인기 없고 뭐 여론을 등이 없고 그렇지 여론을 등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처럼 그들의 엄청난 팬이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악수였다고 보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그 민희진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와 이 새끼 감각은 좋댄다. 근데 좀 말을 안 듣네. 아니 이거 시스템이 있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없고 지만 왜 왕이야? 아마 이랬을 거야. 네가 왕이야?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닌데 나도 BTS 뛰어봤는데. 네, 왜냐하면은 걸그룹은 민희진이 잘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시혁의 결정대로였으면 이게 좀 불투명해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독단적으로 약간 했을 것이다. 뉴진스 운영에 예, 만약에 대해서. 그게 옳은 방식이었으면은 따랐겠죠. 왜냐면 SM 있을 때 이수만 씨 잘 따랐잖아요. 아, 근데 예. 내가 여기서 근데 이게 좀 아, 쟁점인 것 같아. 어. 지금 승현이 형이랑 승현이랑 아. 부딪히는 이유가 미니진이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승현이 형 말은 이거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방시혁에게 고용된 어쩌면 직원일 수 있는 건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방시혁의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고 방시혁과의 계약 하에서 이런 일들이 근데 일어나고 그래서 있는데 자회사를 차려준 아니, 거죠. 그러면 맞아. 그러면 자회사를 차려줬어. 그 상황에서 이 DC를 모두 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다고 그럼 보는 거야 승하는? 나는 거부할 때 있다 생각해. 왜냐면 전부 다 거부할 수 있고, 대표 자리고 그게 법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자회사는 어쨌든 법적으로 독립된 개별의 법인이야. 개별의 법인이고 만약에 보이그룹이었고 만약에 위니진 씨가 물론 보이그룹도 뭐 샤이니나 아니면은 엑소나 성공했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걸그룹만큼은 모든 걸그룹의 시작 소녀시대를 만든 사람이잖아. 컨셉을 만든 사람이 위니진 씨야.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마켓 자체를 만드신 분의 중에 한 분에 속해.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시혁 씨가 기존에 걸그룹을 냈었던 게 되게 실패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또 약간 뭔가 되게 좀 선정적인 컨셉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저지하고서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이거는 승아가 말하는 거는 민희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걸그룹 미학의 1인자다. 최고봉이다. 근데 그런 1인자가 살아있는 전설이 보기에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패턴, 이 사람의 지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 응당 뉴진스를 위해서도 근데 내가 본인을 위해서도 할 알기로는 일이다. 방시혁 씨가 민진 씨 데리고 올 때 맘대로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데리고 온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막상 그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멋진 행보들을 보여 나가니까 여기서 이 자격지심을 느낀 방시혁이 글쎄, 그건 모르지. 압박한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아니라서 모르는 건데. 그거는 일단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는 그게 무슨 아무리 직원 대표 자리고 대표 이사잖아. 대표 이사고 그 로고도 다 직접 만드셨고 심지어 하이브 로고도 직접 만드셨고 하이브 내부 인테리어도 다 하셨어. 그런 뭐 막 다 맡겨서 다 했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야. 그래서 방시혁 씨가 그랬다며 자기는 모든 직원들을 다 보고 싶대. 그래서 민진 씨가 인테리어를 바꿔줬어. 방시혁 씨가 원하는 대로. 그냥 민진 씨가 막 자기가 막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혼자 한 게 아니라 들을 건 듣고 하건 하는데 아니다 싶은 걸 아니다 컷을 했겠지. 근데 방시혁 씨의 디덕션에서는 그 일말의 예외도 싫었겠지. 내 생각엔 그래. 근데 뭐 모르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공산당이었다. 방시혁 공산당을 그것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랬을 거야. 거의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나는 근데 일단은 사기업들은 그래. 사적인 기업 개인의 어떤 산적인 감정을 개입한 거는 난 오히려 방시혁 씨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탈취를 못하지. 근데도 그 해임을 시켰잖아. 그 말은 나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얘 해임 시켜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임 안 됐으면은 그 일 있고 1차 기자회견 있고 2차 기자회견 뭐 있고 나서 법원 판결 되고서 그 다음에 민진 씨는 그냥 대표이사 자리 계속 유지했으면 어도는 지금처럼 7년 딱 계약 마치고 엄청난 수익을 하이브에 가져다 줬을 거고 그럼 하이브의 수익도 늘고 그럼 주가도 올랐겠지. 그러면은 거기 투자한 모든 사람까지 다 즐거웠을 거고 K-팝 인더스트리 자체도 세계에서 리스펙 받는 그런 되게 훌륭한 선례가 됐을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누구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내보냈잖아. 그러면은 일은 일이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건데 사적인 감정을 먼저 넣은 건 방시혁 씨야. 그리고 음반 공정에 대한 부분 나 이건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나도 똑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일이 반칙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난 광고도 잘 안 해. 필요한 말만 해. 정말 심지어 그 광고도 이 광고를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물론 거기 안에 내 가치는 담겨 있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내 브랜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에 좀 더 도움되는 브랜드로서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 보통은 막 가짜로 된 거 만들어서 맡겨가지고 넣고 근데 뭐 다행히 나는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마케팅 컨설팅을 맡기지 않아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능동성이고 그 능동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막 갑자기 볼륨을 키우고 그러니까 음반 실적이라는 게 그렇잖아. 노래가 좋으면 내가 굳이 음반 밀어내기나 뭐 음반 사재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보통 그 애들이 그거 그 팬사인회 가려고 500만 원씩 쓰거든. 왜냐면 500만 원어치 음반을 사야 거기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들어가 있어 랜덤으로. 그 말은 뭐야? 이게 음반이 100만 장이 팔려도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팬들이 500만 원어치 사줬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승아한테 어. 뭐 지적은 아니고 그냥 호기심을 가진 부분은 이 K-팝 산업 자체가 굉장히 팽창지향적이야. 기괴할 정도로 팽창시켜 스스로를. 거의 암적인 조직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 안에서 음악의 본질? 아니야, 이건 애초에 내가 볼 때 공산품이야. 공산품 사업이야. 그리고 뉴진스라는 걸그룹은 공산품의 가장 대표 주제야, 내가 생각할 때는. 뉴진스는 뉴진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뉴진스 뒤에 있는 엄청난 기계 공장들이 이 뉴진스를 만들었어. 그리고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괴한 팬덤 문화가 결합되면서 지금 그 입지전적인 성취를 이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승아가 말하는 이런 그 볼륨을 키우는 거에 가장 앞에 있는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미니진 아니냐. 그러니까 미니진은 이 시스템을 만든 가해자야. 그거는 분명해.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이분법적으로 뭔가 이 사람은 그런 산업사회의 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것은 그냥 뭐 이 사람- 상품이니까 무엇이든 다 허용 이게 아니야.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레이한 부분이 있다는 중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당연히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지켜야 할 툴들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조금 뭐 세속적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그 볼륨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정당하게 나아갔을 때 근데 그러면 승아가 말하는 정당함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주관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건 당연히 봐봐. 너가 만약에 음반을 냈어. 근데 음반을 냈는데 이거를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첫 달에 너가 1000만 장을 너가 스스로 매입했어. 그렇게 해서 너가 그 덕분에 10위에 올라서 이름을 알렸어. 그럼 너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음반 사재기를 말하는 거잖아. 음반 사재기를 지금 방시혁이 혹은 뭐 미니진이 했다는 혐의가 지금 일단은 그게 이제 입증된 것이 있는 거야? 음반을 어떻게 그러니까 밀어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걸 지적을 했고 시정 요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좀만 좀 얘기를 해줄래? 그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 있어.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그 왜 음반 밀어내기를 했냐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봐봐 500만 장을 또 샀어. 만약 아니 100만 장을 샀어. 만약에 샀어. 그러면은 그 팬들이 그걸 다 버리잖아. 그럼 다 그게 환경 오염이 된단 말이야. 그럼 대체 누구한테 좋은 거야? 그거 파는 사람한테 도움. 그리고 그 500만 원을 사기 위해서 그거 힘들게 부모님들께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 음반 500만 원어치 사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음반 사재기라는 거는 하이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아니면 이게 미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음반 사재기가 그거를 지적한 거야. 아니 자, 미니지가. 내가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내가 맞아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자면은 그 사람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뭔지 정확히 나야말로 이해하고 있어. 내가 그걸 제일 바꾸고 싶은 사람. 우리 노래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맞습니다. 공산품 아닌 우리 노래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돈이 있어야지 그 어떻게 해서라도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주고 미니진 씨가 해야 될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이야. 이렇게 난 생각을 해. 일단 이거는 좀 분리가 일단 돼야 될 것 같아. 하이브가 음반 사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봐. 이게 뭐 법적으로 입증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입증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입증이 된 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야? 아니 그 말했잖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건 애매한 부분에서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법원으로도 법원을 갈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아니야. 너무 명백하게 확인이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음반 사재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법원에서 맞아.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아마 그거를 징계할 거야. 이거 그리고 손해배상이 하지 말라 굉장히 크게 그랬어. 나와. 하지 근데 말라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게 내가 볼 땐 이게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맞아. 그러니까, 국감부. 아니, 그러니까 국감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가정이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국감 그러니까 먼저 나가봐.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봐. 국정감사관 자리 자체가 법적으로 징계하는 자리가 아닌 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인 판결이 나와서 하이브가 음반 사재기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가 돼. 왜냐하면 이건 내가 볼 때 부정선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가 안에 있었다면 이거는 훨씬 더 큰 문제로 비약할 수밖에 없어. 시장 질서 자체, 그러니까 시장 질서 자체를 교란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지적에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이브가 그런 일들을 했다면 하이브가 잘못한 거야. 하이브가 음반 사재기 했으면 하이브는 이거에 대해서 그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랑 지금의 그 뉴진스 문제. 그러면 이 하이브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미니지는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말이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니진이랑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 어두워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 했다고 미딘 씨가 정당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딘 씨가 밉보인 이유가 이분한테 밉보인 이유가 이걸 지적해서라고. 음반 사재기를 지적을 했더니 이게 이제 국감장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그 나중에 얘기를 한 거지.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 자 이게 어떻게 된줄 알아? 자 갈등이 생겼지. 최초에 이 갈등이 왜 생겼겠어? 음반 사재기 하지 마라. 그거를 먼저 지적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국감장 근데 그 후에 있었느냐 아니면 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국감장은 그 나중 일단은 확실치 않아. 그게 지금 나는 그 국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나는 일단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찾아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찾아보는 찾아보고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일단 음반 사재기가 확실히 밝혀졌다 이건 아니었어. 근데 국감에 가긴 갔었는데 뭐 때문에 갔더라? 한이가 나온 그 국감 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오도 사장이 갔어. 오도 사장이 간 국감은 받고 김태호 씨가 이제 아일리 차장인데 그분이 거기 갔을 때 이제 아마 그 자리를 방시혁 씨 대신에 그 자리에 갔고 근데 가서 지난번에 벌금 내지 않았냐 아직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음반 사재기도 그렇지만 그 이제 아이돌 그 팬미팅을 가기 위해서 500만 원어치 그거에 대해서도 맞아 말씀해 주세요. 음반을 구매해야만 하는 이 상황.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아무리 공산품이라 한들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생태계라는 게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해? 알고리즘이지.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정한 방법이 있을까? 아니 없어. 정확하게 AI가 측정해서 물론 100%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 근데 뭐 이 안에 스트리밍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도 그래도 그걸 다 걸러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클릭해서 얼마나 시청을 하고 댓글을 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그게 하나하나 인덕션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으로 취해가지고 유튜브라는 그 훌륭한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고 그런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된 거잖아. 물론 폐해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왜냐면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 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뭔가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K-팝 시장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진짜 팬들이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100만 장이 팔렸고 근데 덜 좋아서 50만 장이 팔렸으면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깔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제 분발해서 또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일릿 그룹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다른 컨셉으로 가지고 와서 뭔가 했으면 더 시장이 더 다양화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라이벌이 자신들을 베끼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뭐라 지적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가족들끼리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의아했을 거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미니진과 방시혁이 뭘로 싸웠냐, 뭐가 갈등이냐는 알 수도 없고 그게 아는 게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하진 않은데 그거는 강점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방시혁과 미니진이 싸웠을 것이다는 내가 볼 때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이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알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정작 봐야 되는 거는 뭘로 싸웠는지가 아니라 싸운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서로에게 있었는지. 그럼 그 후에 뭐 기자회견이라던가 지금 제일 최근에 있었던 미니진의 기자회견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음반 사재기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졌는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너무 오래전의 일일 것이고 그걸로 이걸 갖고 와서 미니진이 이렇게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맞아.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음반 사재기 그러니까 아이돌 사인회 가려고 500만 원 쓰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민희진이 지적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소비자들이 멍청해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잠시만요. 내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자 결국에 민희진이 원하는 세상은 우리 같은 음악도 들어주는 세상이야 사람들이. 우리 노래 같은 것도 들어주는 세상인 거야. 우리 같은 음악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거야. 그건데 안 들어 사람들은. 왜냐? 사람들이 취향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냥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 생각해.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런 메이저와 마이너의 경계선에서 완전히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었던 거야. 결론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민희진이 지적하는 부분 그 시장을 만든 거는 그냥 이 소비자들 음악 소비자들이 그냥 취향 없는 소비 떠먹여주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취향 없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이고 그걸 기업들은 그걸 이용했을 뿐이고 뭐 좀 더 이용해서 뭐 그냥 돈 번 거고 일종의 그 중우 정치처럼. 중후 정치가 중우 정치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빠질 수 있는 협곡인데요. 그 이 안에서 우리가 집단지성 얘기하지만 이게 좋게만 하면 집단지성인데 나쁘게 보면은 집단 사고예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 갇혀서 확증 편향에 갇히고 집단은 오류 속에서 계속해서 헤엄치는 그 안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 안에서 파시즘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현명하지 않은 대중들 집단은 맞지. 사고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민희진 기업 탓을 기업들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다. 이렇게 만든 건 소비자들이야. 소비자들이고 근데 소비자들이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냥 이 사회가 지금 그래. 아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원준이가 꼭 뭐랄까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은 인간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아. 다 나름의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고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일군 민족이고 다 효율성을 위해서 뭐 때때로는 뭐 나도 내 개인에서 실수를 하고 각자 개인 실수를 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화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일반화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봐. 그러니까 그 잠시 인간은 극도로 현명해지기도 하고 대중이라는 거는 극도로 우매해지기도 한다는 거야. 대중을 달 일이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겠어? 대중들이 그동안 지금 있어 온 일들 이런 걸 보면서 대중을 일일이 만나야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생각 일단 더 얘기해 봐. 나는 근데 왜냐면 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도 우리 대중이고 우리도 대중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뭔가 대중에 대한 이론에서 이 구매 행위를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의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연예인들은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야. 근데 반면에 수요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자 그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들이 뭐 우매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는 굉장한 신뢰야. 나는 생각해. 근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승현이 형의 이런 계속 먼저 말씀. 예를 들어 나는 패션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패션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고르는 옷만큼 난 멋진 옷을 고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옷을 고르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패션을 잘 아는 사람이 나의 패션에 대해서 폐마한다. 난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냥 그거는 내 존중받을 수 있는 취향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500만 원 주고 그 음반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다 멍청하다라는 그런 이제 일반화를 통해서 만약에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매우 똑똑한 의사분이신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음반을 사. 그러면 그거는 과연 멍청한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다 이해하고서 그거 하는 거야. 수요 공급도 다 이해하고서 나는 물론 그렇게 돈을 주고 산 적은 없지만 근데 민희진 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파이를 키웠을 때 궁극적으로는 전혀 K-팝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을 가진 사람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산업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산업 시장은 과연 깨끗해질 수 있겠어? 아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꿔 나가는데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희 씨가 얘기해주기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거를 모두가 주목하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점점 사라져 갈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대단한 거지 법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냥 망치 두들기만 만들 수 있는 게 법이야. 그래서 안 좋은 법도 많고 이상한 법도 되게 많아. 법이 최고가 아니야.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로 간의 협의와 배려와 좀 더 나은 상을 만든 궁극적으로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오히려 법을 악용해가지고 법이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해를 준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부분 문화 그 예술에 대한 부분 뉴진스가 공산품이라는 생각하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대중 문화라는 거는 클래식 문화와 대중 문화로 나뉘어. 그러면은 클래식 문화에서 피아노 연주자들도 똑같이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쳐. 발레리스트도 똑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안무가들 뭐 안무하시는 뭐 예술적인 안무하시는 분들 창작자가 나눠져 있고 수행자 퍼포머가 나눠져 있어. 뭐 호두깎이 인형 발레리나 수석 발레단에서 최고로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공산품이라고 하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거는 클래식과 대중을 나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거야. 왜냐면 다 예술인 거야. 그냥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이 펜이 예술이라고 가정하고 미술관에 놨어. 내가 말했던 펜이야. 이 펜을 놨을 때 내가 예술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건 예술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유진스가 당연히 꼭두가시처럼 막 그렇게 막 하고 말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다 자신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고 그거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희 씨랑 협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 다음에 가사도 직접 쓰고 다 작사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민희 씨가 그동안 다 수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끈끈한 거고 뉴진스는 자신이 그거를 다 정말 내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거를 지켜내고 싶은 건데 그거를 누가 와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뭐 막 이렇다 저렇다 인사 안 받아주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겠지. 생각해봐. 너가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고 인사라도 받아주면 모를까. 인사도 안 받아. 근데 뭐 갑자기 내 과거 공개해. 뭐 의료 기록 공개해. 이런데 앞으로 5년 뒤에 너 버리고 새 판 짜겠대. 그럼 너는 그게 과연 네, 일단 뭐 공산품 이런 얘기를 일단 뭐 이거 다 하긴 어렵죠. 일단 공산품 얘기부터 하면 공산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집단 창작에 가진 당연한 규결이야. 그러면 호두까기 뭐 아까 뭐 얘기했잖아. 안무 이런 거는 공산품이야. 이것도 공산품적 속성이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예술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집단 창작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덜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 예를 들면 글을 쓴다 작가가. 그거는 개인 창작이야. 개인의 의도가 거의 100% 반영돼. 거기 누구도 개입하지 않아. 집단 창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공산품적 속성이 누가 더 강하냐의 문제야. 근데 K-팝은 여기 있어서 개개인의 의지는 거의 개입될 수 없어. 이거는 애초에 가사 같이 쓴다? 그러니까 가사는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간과 이 본인들의 그 행동 방식을 이끌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야. 본인들이 그 컨셉을 다 정할 수도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글을 쓴다? 글을 쓰면 여기는 공산품적 요소가 없진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글을 내가 유통시켜. 내가 출판해서 팔아. 공산품적 요소가 당연히 생기지. 공산품적 요소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건 내가 볼 때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더 나아가서 그 대중의 그 집단 지성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집단 지성 얘기하면서 승현이 형한테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면 될 것 같아. 아까 말한 알고리즘의 이 공정성을 얘기를 했잖아. 알고리즘은 편향되지 않았다.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가 뭐 내지는 이제 민희진이 지적한 것은 알고리즘을 붕괴시키는 어떤 개입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더 틀린 부분이 알고리즘이야말로 가장 왜곡되고 편향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집단의 아까 말한 그 우매함 같은 것들 집단 뭐 나도 마찬가지야. 승주도 마찬가지고 승아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승현이 형도 어떻게 보면 대중 안에 있을 때 집단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매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야. 나도 대중 안에 있으면 똑같이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봐. 페이스북 같은 이 페이스북이 르완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집단 학살에 굉장히 큰 촉매가 된 경향이 있어. 경우가 있었어.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나 이 모든 알고리즘들은 자비나 용서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증오,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메시지에 훨씬 더 수용적이야. 네, 자극적인 그 자극적인 것들을 대중들은 소비해. 그 과정에서 르완다에서 엄청난 종류의 가짜 뉴스들이 퍼졌어. 그 가짜 뉴스들은 엄청난 조회수도 받았고 그 와중에도 그 집단 학살에 반대하는 자비를 설파하는 많은 불교적 가르침들은 묻혀버렸어.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극이 되지 않아. 하지만 그 지금 대중들이 우매하지 않다고 했는데 우매하지 않은 대중들이라고 쳐봐. 우매하지 않은 대중들이 그 가짜 뉴스들에 완전히 경도돼서 도취돼서 거기 안에서 격정적으로 변해서 수많은 사람들 학살했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 한국이라고 크게 다르잖아 내가 볼 때. 학살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을 뿐이지 온갖 종류의 가짜뉴스를 범람하고 이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의 그 우매함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우매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항상 우매한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우매해지고 그 우매함은 굉장히 무섭다. 그걸 우린 경계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한민족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틀린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게 가면 한국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엄청난 종류의 뭐 학살들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우리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 그 안에 그것들에 이제 노예처럼 복종했던 우리의 그 부끄러운 역사들을 다 부정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 이거는 내가 볼 때 꼭 지적을 해야 돼.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만드는 게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가장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종류의 SNS 대기업들이야. 이런 소셜 대기업들은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고 르완다 그 학살 같은 경우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 르완다 학살 막을 수 있었고 그 전에 그 미얀마였던 걸로도 이제 그 미얀마인지 이제 르완다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부근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 그 페이스북 간부들한테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 왜냐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 조회수를 극도로 올리는 종류의 선택 앱이 가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던 거야. 이런 부분들에서 우매함은 가중되겠지. 확대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 집단지성에 대한 이 사고 그리고 아까 승아가 지금 이제 승현이 형이 말한 뭐랄까 그거 얘기했잖아. 이 우리 소비자들의 우매하지 않다. 여기서 이제 반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대중들이 우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음악 소비자들도 우매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나도 비치는 말이야. 나도 우매한 소비를 해. 나도 우매해. 왜냐? 그렇게 나도 이 우매한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우매한 소비해. 그래가지고 근데 우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어떻게든 특이하게 하려고 노력해. 우리 어떻게든 특이한 거 찾고 어떻게든 다른 거를 찾아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 그게 뭐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야? 우매한 음악 소비자. 그래. 아무튼 음악 소비 시장이 이미 그러하다. 이미 소비 시장이 그러하고 의사가 500만 원을 쓰건 뭘 쓰건 그게 우매한 건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정화가 될 것이다. 뭐 물론 이런 목소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 근데 나는 그거를 지적했다는 거는 나는 그거가 뭐 그 지적된 그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그 지적은 할 수 있는데 물론 내 같은 사람이 해서 사람들이 들어주면 더 좋지만은 어차피 잘 안 들으니까 뭐 어찌됐든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돌고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격가지로 잡고 가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옹호 그리고 유비판론이 있잖아. 결국 그 따지고 들어보니까 시작이 뭐였느냐 뭐 이렇게 갔는데 시작은 그들의 싸움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싸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만 평가를 하자면은 결론적으로는 나는 그러니까 그냥 그가 민희진 씨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면은 그냥 자기가 자기 회사를 했었으면 됐을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마음대로 이제 방시혁이 마음대로 해서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소통이 잘 안 됐겠지. 민희진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생각인 줄 알았고 방시혁은 그래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였겠지. 그래서 부딪히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소한 문제들 싸우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 평가는 나는 법이 결국에는 그러한 사소한 다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법적으로 뭐 누구가 맞다 아니다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민희진이 잘못한 걸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인 거고 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혹시라도 법원이 여론을 의식해서 그 법적 판결에 여론이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법적 판결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이 여론이 계속해서 민희진과 뉴진스를 옹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열기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이런 충돌이 계속 있겠지. 나처럼 내가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뭐 우매한 대중 그리고 확증 편향 알고리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보는 유튜브에는 다 내 같은 사람들만 나오는 거. 그 형님이신가? 그 형님 보시는 유튜브에는 또 다 그 유옹호 그거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이제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것도 계속 찾아봐. 뭐 맞나?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힘을 좋아한다 쳐. 내가 윤석열을 좋아한다 쳐.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이거 난리가 났어. 이거 윤석열이 지금 잘못한 거 맞나? 그럼 의심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과정을 가져야 되지. 그 과정을
옹호자들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우리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근데 진짜, 저도 그 이제 음흠. 다른 의견들을 다 듣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틀릴 수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거고 다 자세한 것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저도 뭐 100%뭐 그 미진 씨가 다 옳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예. 근데 제가 다만 이제 경계하는 건 이제 총 세 가지인데 이제 리더십 그리고 일반화 그리고 이분화.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 우매라는 표현이 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되게 너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케이. 나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 생각해. 왜냐면 대중이 우매하다라는 그 명제에는 모순이 너무 많아. 그냥 예외도 너무 많아. 대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두야. 근데 모두가 우매하다? 글쎄 나는 만약에 그런 일반화된 생각으로 만약에 아니야. 근데 그 있다라고 형은 하면, 어떻게 생각해? 혹시 마저 들어볼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랬으니까. 편견이라고 생각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우매하다라는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매하다라기보다는 우매하다 일반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좋거든. 인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매하기도 하다. 때로는 몹시 그치, 우매하다. 그거지. 때로 몹시 우매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 그치. 그건 괜찮은 거지. 근데 늘 우매하다가 문제라는 거야? 그 말은 되게 위험해. 형은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늘 우매하다도 보신 건가요? 왜 인간이 늘 아니 우매해? 그세 개를 마저 듣고 일단 마저 듣고. 나는 끊기면- 개인적으로 난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할 때도 되게 많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경우도 많았고 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좋아서 너무 행복해졌던 경우도 너무 많이 그 봤고. 일반화 같은 건 어떤 경우야?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거는 거기 그 디덕션인 거야. 그냥 인간은 우매하다. 그러면은 1000만 명, 억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우매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이분화는 근데- 뭐야? 이분화. 이거 이 얘기를 그치. 먼저 일단 그게 그러니까 이분화는 뭐냐면 딱 나누는 거야. 이건 예술이다, 이건 공산품이다. 70% 공산품이고 30% 예술이다. 이건 아니야. 나는 특히나 그게 만약에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칼큘레이션 필요한 뭐 회계학 이런 거면 오케이. 그거는 뭐 손실이 70%가 났으니까 이건 70%가 별로야. 근데 이제 우리 30% 개선하자. 이게 난 과학적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게 학문이라는 게 분야가 있잖아. 근데 예술이라는 분야는 나는 아일릿도 100% 예술이라 생각해. 왜냐하면 아일릿도 100% 예술이고 뉴진스도 100% 예술이야. 공산품이고 여부를 떠나서 그 단지 그걸 경영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하나의 프로덕트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거는 경영학이지. 그냥 그들이 하는 그 예술 행위 자체는 피아니스트가 훌륭하게 연주하는 거랑 똑같아. 다만 거기에 써 있는 라벨이 그냥 대중가요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편견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산품으로 보게 만드는 거지. 그들은 예술을 정말 순수하게 100%, 2000%, 1000억% 예술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나누면 되는 게 위험하지. 정리하는 게 여기서 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면 일반화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게 일반화라면 그것이 대중들은 늘 우매하다고 난 말한 적이 전혀 없어. 난 대중들은 때도 몹시 우매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때도 몹시 현명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승아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건 넘어가고 이분화 같은 경우도 뭐 예술과 예술 아닌 걸 나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지금 둘이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갭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나이브한 낭만적인 사회 동포주의라고 해야 되나? 박애주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면 돼 같은. 예술 박애주의. 예술 박애주의. 이건 우리 모두 밥만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일반화에 대해서는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했다고. 마치 나는 대중은 때로 몹시 우매하다. 때로 몹시 현명하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지만 또 때로는 벌레같이 변하는 것이 바퀴벌레 같은 지능을 가진 건 인간이다. 잠깐만. 근데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쓰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때로 인간은 신적으로 고매해지다가 잠깐만. 왜냐면 지금 자리가 방송이잖아. 잠깐만. 네, 방송에는 해도 돼. 근데 여기 해도 되는 방송이야. 근데 아무튼 때로 인간은 신적으로 고매하다가 또 때로 인간은 바퀴벌레처럼 저열해. 그게 내 사상인데 이 바퀴벌레처럼 때로 저열하다고 해서 인간이 늘 바퀴벌레처럼 저열해지는 건 절대 아니야. 이건 일반화를 지금 잘못 이해한 거고. 잠깐만. 이분화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내가 볼 때 예술 사회 동포주의고 박애주의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형의 반론이 필요하다.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화 예술 이제 이분화 아주 뭐라 해야 되나 통찰력 있는 동의하는 부분.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느끼는 게
이제 창작과 예술, 창작과 예. 창작과 비창작으로 네. 이제 이거는 나의 예술관인 거야. 우리는 맨날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애들이야. 이거 예술이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창작이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카피야 창작이야. 맨날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 그거 가지고 맨날 우리는 토론해 온 애들이거든. 근데 결국에는 나만의 사상이 돼. 이건 나만의 그거. 예. 나는 솔직히 연주하고 예. 결국에는 클래식 예술은 얼만큼 그 대가들을 잘 따라하느냐로 지금 이제 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 입시도 얼만큼 잘 따라하느냐, 예. 잘 대가의 연주를 얼만큼 잘 따라하느냐. 카피하는 것이 이제 제일 잘 카피하는 게 그들의 예. 예술의 능력인 거야. 물론 그것도 인정. 이미 이렇게 정형화된, 형성화된 우상. 와, 이 뭐라고 뭐 어떤 아무나 뭐 베토벤이라고 할까? 야, 이 우리 베토벤 신님의 연주를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내가 만든.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예술, 그들에게는 그건 예술인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나는 우리는 창작을 예술을 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도 완전한 창작이란 과연 가능하느냐? 최대한 가깝 완전한 창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우리끼리 표현하는 최전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그런 문화 시장에서 최전방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의 표현이 돼. 우매한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매한 대중이 얘기해서 원준이는 때론 가끔은 우매해진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항상 우매하다고 내가 얘기했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항상 거의 바퀴벌레. 나를 포함해서 그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 말이. 나를 포함해서 나는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이미 항상 그 우매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우매하다는 가정을 하면서 사는 게 나는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행동이 이거 혹시 우매한 행동이지 않을까? 내가 우매하다는 가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맞아. 나는 신이야. 내가 하는 거가 무조건 정답이야가 아니라 항상 의심하고 내가 맞고 뭐 우리는 하나 우리가 이것보다 나는 우매하다고 스스로의 우매함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 스스로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반론 듣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인 원준이의 견해를 살짝만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아. 그 이분화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었잖아. 승하는 이거야. 이분화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승현이 형은 나는 그렇진 않아. 이분을 창작과 비창작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 나눠야 된다는 거 아니고 나는 나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분화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분화를 계속 없애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 예술적 낭만적 사회 동포주의, 이 박애주의가 모든 걸 망쳐놓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80년대가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 배관공으로 일을 하던 한 남자가 이게 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그 예술 지상주의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한 여성분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혹시 당신 모델 할 생각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분이 좋아서 이제 모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따라오십시오. 산에 가서 찍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 배관공이 여자한테 청산가리를 먹입니다. 그럼 여자가 죽어가잖아요. 청산가리를 먹고 잠깐만 미안한데 방송 하지 말 이거 내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 네. 일단 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꺼도 되죠? 잠깐만. 네, 잠깐만. 아니 꺼주세요. 아니 잠깐만. 일단 이거만 들어봐. 잠깐만. 들어봐. 일단 꺼주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봐. 여기까지 일단 들어봐. 잠깐만요. 꺼주세요. 예. 그대로 뭐 끄면 꺼지는 겁니다. 그대로 편집할 수 있어. 아니 편집이 아니라 꺼주세요. 그냥. 왜? 형사 뭐가 어떤 게 있어요? 막 단어 쓰는 불편한 거 같아. 어떤 게 불편해? 바퀴벌레니 무슨 뭐 청산가리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근데 청산가리가 불편하지.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이게 더 듣고 싶어. 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되게 편견. 이게 더 듣고 싶어. 너무 편견화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지? 이게 박애주의가 아니라 박애주의는 그 반론을 하면 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막 이게 내가 이걸 전시관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유명한 작품이 되진 않아. 왜냐면 예술성이 적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선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뉴진스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너무 편견이 많아. 그냥 그걸 너가 이제 얘기를 더 해줘봐. 그러니까- 어떤 편견인지 얘기해주면 돼. 자족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천천히 편하게 뭐라 해야 되지? 천천히 얘기해. 편하게 천천히 예. 얘기해. 천천히. 그러니까 잠시만. 그런 근데 나는 진짜 일단 껐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 이거 방송 내보지 마세요. 알았죠? 일단은 일단 맞아. 얘기해봐. 일단은 그거를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런 막 네. 인간에 대한 그런 잠시만. 먼저 니는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인간에 대한 그런 그 건 정도 안 했으면 그렇게, 좋겠어. 네, 그 이유는 왜냐면 인간은 다 네. 나름의 되게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방법을 몰라서 펼치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어떤 걸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격이 있죠. 모두 네, 공개해주세요. 모두 자격이 있고. 능력은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내기 네,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 방법을 왜 웃어? 그러니까 방법이 어,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냥 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러니까 물론 경계를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이거를 보완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맞는데 그냥 뭔가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어. 잠시만요. 뭐 뭐 그럴 순 어, 있지만 내가 좀 그냥 대화해봐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일단 이 방송이 안 나갔으면 하는 이유는 네, 안 나가야 하는 이유는 너의 단어 선택이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이라는 건 어쨌든 그 우리가 이 창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시청자한테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좋은 말을 해야 그게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지. 나쁜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뭐 시청률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과연 오를까? 그렇지 않아. 근데 너가 사용한 표현들이 뭔가 뭐 그런 나쁜 말을 쓰면 어떻게 그렇게 아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제 형님이 저희를 교조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아니, 그러면은 네.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를 한번 설득 한번 시켜주시면 일단은 안 될까요? 그게 네.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시청자를 보는 사람들이 네.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네. 일말의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좋은 일은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거고 그리고 되게 위험한 거야. 그냥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특히나 이런 공적 사적인 자리에서는 상관없지. 근데 이런 공적 어쨌든 뭐 이게 오피셜하다는 거는 최소한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보면은 그건 오피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있고 의사가 있고 우리가 글을 심지어 몰라 누가 볼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아주 작은 아이가 볼 수도 있어.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나쁜 말을 배워서 어디서 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 그것도 그게 일반화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그게 우리가 서베이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뭐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이 이렇다라는 그 전제가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지. 나는 그게 뭐 내가 뭐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그 긍정이 그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서 그러니까 나가면 안 나가게 하겠지만 내보내지 마세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해서 좀 사람들이 뭔가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나도 조금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라는 희망을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나쁜 말을 배워서 어디 가서 나쁜 말을 쓰고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님의 주장은 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저희의 주장이었죠. 인간이 우매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 주장이고 그게 사실 저희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진 않죠. 그냥 저희의 그렇죠. 저희의 견해죠. 저희의 견해인데 이제 이 견해에 대해서 대중들이 봤을 때 뭐 일단은 대중들이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많이 본다고 봤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실 근데 그 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아까 막 했던 그런 말들 예를 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 바퀴벌레?
그런 말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원준이의 견해인 거고 원준이가 얘기하는 게 인간은 어떨 때는 바퀴벌레고 어떨 때는 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것 원준이의 견해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 말이 좀 나는 너무 안 좋은 거. 거기에서 이제 형님이 그런데 아니 형님의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된다? 그게 맞아요. 어떨 때 어떻게 인간이 어떨 때는 바퀴벌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엄청 추해지기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항상 바퀴벌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 지금 마음씨가 이렇게 아니 멋진 분인데. 그렇게 살기에 마음씨가 많이 항상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항상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겁니다. 보면 나는 되지. 내가 악인이니까 항상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치 겁니다. 항상 승아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하고 고매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어떨 때 바퀴벌레 그런 분들이 어떨 때 바퀴벌레가 되느냐? 갑자기 방송 꺼주세요. 갑자기 하기로 했는데 약속했다가 갑자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때가 바퀴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내보내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주장해야죠.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승아는 오히려 더 솔직히 방송 이상하다. 내보내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는 왜냐면은 승아 방송 내보내서 그게 내가 우리가 승아 마음을 진짜 잘 알아. 승아가 어떤 아니, 말 근데- 하는지도 다 알아. 근데 나는 어. 그게 그 승아가 혹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것만 내가 그럼 설명할게. 딱 이것만 설명할게. 이거는 승아를 비롯한 이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뭐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고 난 승아가 그런 사람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때로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였고 그게 현실이야.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바퀴벌레적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것. 나는 때로는 바퀴벌레에 대한 신뢰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바퀴벌레 바퀴벌레 말고 다른 걸로 바꿀까? 뭐 표현을? 있을까? 뭐 곱둥이 같은 거 있을까? 아니 곱둥이는 아니야. 덜 끔찍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알겠어. 그러면 바퀴벌레 말고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술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승아의 마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승아 같은 경우는 마음씨가 워낙 착하니까. 내가 알지. 승아 마음이 워낙 착한 거 알아. 승아가 워낙에 아니, 마음씨가 근데 여린 걸 아니까 내가 그러는데 이게- 청산가리 실제로 먹여서 이 사람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 이게 아니, 예술의 근데 이분화에 만약에 대해서 이 이제 자리가 만약에 사적인 대화면은 나는 그게 다 의견들이고 뭐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그게 오피셜하다. 오피셜한 거잖아. 근데 나는 많은 오히려 오피셜한 사람들이 공론장에서야말로 이런 바퀴벌레나 이 대화들이 그건 내가 안 썼으면 이런 게 좋겠다, 오히려 진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이런 그렇지, 담론들이 대화가. 그렇지. 우리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야?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 토론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그게 근데 숙명 아니냐, 그게 자리라는 정규 게 아니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야. 그렇지. 이게 토론장이야. 불편하다고 토론장에서 근데 너 말대로라면은 그런 모든 말들이 다 허용된다라는 말인데 그럼 거기엔 이분화가 있어? 이분화가 없잖아. 무슨 말이야? 아니야, 모든 말들이 허용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 난 최근에 어떤 사람을 내가 모욕죄로 신고한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의 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난 욕설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 그 모욕죄로 내가 신고한 건 왜 신고했겠어? 모든 말들이 허용되는 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구를 한 명을 잡아서 넌 바퀴벌레라고 하면 그거는 법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떤 특정한 인간들이 어떤 그 대중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만하자. 주체들이 그러니까 바퀴벌레 속성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야, 승아야. 그거는 승아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나도 바퀴벌레 특정하지 그러니까 않았어. 좀 순화하자면 누구나 바퀴벌레 그럼 뭘로 순화할지 얘기해 줘. 추해진다고 그렇게 아니 누구나 순화하자면 어. 누구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경계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정도가 이제 맞는 거지. 뭐 그렇게 넌 그게 얘기하면 돼. 이제- 각자의 견해가 있는 거,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게 음. 그런 게 좀 불편해. 그게. 아니 불편할 수 있어. 너의 불편하면 너의 견해야.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돼. 그렇다고 그래서 사가 지금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성숙한 게 아니야. 잠시만.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나도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 시간을 내서 왔단 말이야. 모두 다 그랬어. 그치 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나는 그게 그래. 조금 불편해. 많이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한 걸 설명해 줘. 잠시만. 음. 그러면은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아까 전에 그 설명들을 얘기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바퀴벌레 비유라든가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청산가리 너무 사례 그런 게 너무 아닌 자 것 같아. 네. 불편하다고 해서 그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 있는가? 네.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시간 낸 거고 만약에 처음에 얘기하신 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은 서로 생각도 넓어지고 좋은 내가 거죠.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어. 이것만 내가 얘기할게. 처음에 우리가 뭘 얘기했어? 민주주의는 토론을 숭상하는 종류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토론장을 만들었지. 이 안에서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어. 바퀴벌레 청산가리 불편할 수 있어. 청산가리 뭐 바퀴벌레는 내 견해고 청산가리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술이야. 이거에 대해서 뭐 불편할 수 있어. 잠깐만 얘기 들어봐.
들어. 이렇게 된 사건이야. 근데 이게 너가 불편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이것 또한 민주주의야. 근데 너가 불편하다고 하는 걸 억지로 막는다? 난 이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이건 표현의 자유의 각자의 영역이고 각자의 불편함들이 부딪히는 게 민주주의야. 불편을 감수하는 거, 이 요란함을 감수하는 게 민주주의고,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이 바퀴벌레나 성상가리 같은 말들이 여기 이제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대중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잖아. 이것도 내가 볼 땐 이분화야. 너가 그렇게 신하는 이분화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왜 나쁜 근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이 자유시장, 그렇게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고 이것을 이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때 더 나은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근간이야. 근데 넌 지금 이 근간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만 얘기하자. 응? 그만하자. 아니, 승아 이거에 대해서 그럼 너 해명해줘. 그게 어.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물론 음. 때로는 어렵고 모호할 수 있지. 어. 근데 인간이 모두가 동의하는 예쁘다와 예쁘지 않다 이런 그런 규정들이 있어. 근데 그 말이 엄연히 따졌을 때 긍정적인 표현들은 아니잖아. 근데 아까 전에 바퀴벌레와 성상가를 말하는 거니? 그걸 인간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간을 비유한 게 아니야. 나는 비유하긴 했지만 왜냐면은 나는 바퀴벌레가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추하고 안 하고는 근데 난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왜냐 그것 또한 난 내가 더 추해. 내가 바퀴벌레보다 더 추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내가 더 추해. 그런데 그거는 이거는 맞고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이 있든 뭐가 됐든 그것들의 뭐 이게 추하고 아니고 그거는 뭐 인간이 정한 기준이고 인간이 정한 가치지. 그냥 근데 그 인간이 정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그러니까 추하다고 얘기했지. 일반적인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다고 해서 모든 걸 정당화할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틀리다고 모든 걸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주는 선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승아가 정한 건가? 보통 사람 너가 만약에 지금은 형님이 정하시는 결혼식장에 추리닝을 입고 간다 생각해봐. 내가 승아 결혼식에 추리닝 입고 오면 승아 아니 어떨 나는 거야? 상관없어. 근데 그러니까, 다른 상관없잖아. 사람의 결혼식이야 그게. 그리고 막 거기서 욕을 해. 아까 근데 그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서. 결혼식에서 이제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고 허용되지 못할 선이라는 게 있는 근데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허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야 돼. 설명을 의무가 부여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야 그게. 그걸 민주주의야. 정해놓은 게 법이죠. 그게 법이야. 그래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에는 나가지 않았으면 네, 그럼 한다.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마무리를 일단 마무리를 합시다. 일단 마무리하고. 이거 해서 그거 네. 그게 없으니까. 네, 만약에 꼭 올리셔야 하면 그러면은 같이 검수로 할까요? 그렇죠. 그 전 예. 부분까지만. 네. 근데 그러면 승아 이제 얘기를 할게.